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5번째 무진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라는 건 총 60개가 있는데요. 오늘이 5번째입니다. 이 무진일주는 위아래로 다 토기운으로 된 일주인데 이 무진일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주론이라는 것이 사주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가 있으면 이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연월일시 4개의 기둥이 있으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가 중요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일주의 성격이 있죠. 그 성격을 파악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총 8글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일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글자는 다 다르고 또 10년 대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일주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공통점을, 뚜렷한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일주론을 공부할 때 일주라는 것이 뭐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일주라는 것이 그 사주 구성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일주가 같더라도 나머지 6글자와 10년 대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일주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주가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없다는 거, 이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주 파악하는데 일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주 분석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가 중요하기는 한데 사주를 딱 보고 일주만 딱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건 안 보고 이 무진일주에 대한 특징만 쭉 얘기를 해요. 당신은 틀림없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사주라는 것은 좀 복잡하다. 일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주 이론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서로 잘 조화롭게 접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론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느냐?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제를. 지금 유튜브에 일주론 강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일주 두 글자만 딱 적어놓고 막 1시간 동안 떠들죠. 1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요. 그 2글자 적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1시간 동안 들어봤자 그런 일주론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 가갖고 사람을 막상 만나서 설명을 할 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알짜배기 일주 강의냐? 예제를 보고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예제를 보고 계속 풀어봐야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주 강의다. 그냥 일주 2글자만 놓고 아무리 뭐 1시간 동안 떠들어봤자 결국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이 무진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60갑자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나 음으로 되어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천간지지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진이라는 기둥 자체는 좀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무진일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일주는 무진일주인데 나머지 6개가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천간지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주가 양일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양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밑에 있는 이 진토는 화개살이고요. 무진이라는 것이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신살이라는 걸 너무 많이 적용하는 거 저 좋아하지 않지만 이 백호대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중률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사주팔자에서 백호대살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한 2개, 3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사주 분석하는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밑에 있는 이 진토는 용을 나타내고 무토는 넓은 들판, 산,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하늘에 올라간 용은 아니라고 봐야죠. 산 속에 숨어있는 용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친운이 약하다고 했는데요. 왜 약할까요? 위아래로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말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위아래가 다 토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기운이 뭘 극하죠? 수기운을 극하고 재성운을 극합니다. 재성운이라는 게 아버지를 나타내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나타내죠.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일단 부친운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가 무진일주인데 나머지 6글자 중에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일주를 공부하는데 나머지 6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에는 위아래로 토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지가 이제 비견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재성운을 극하게 되면 재성운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부친운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견이라는 게 뭐예요? 견줄비자에 어깨 견자니까 내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 형제 자매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형제복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비견이라는 게 이제 나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경쟁운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이 사회라는 게 어차피 다 경쟁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이 좋으면 내가 경쟁을 통해서 뭐 좋은 학교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회사에 간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고, 특히 화기운하고 목기운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화기운은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 목기운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뭐 학생이 이제 바른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인성운하고 관성운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진일주 경우에 화목의 구성이 좋으면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운은 비교적 안 좋은데요. 자식운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목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이죠. 수기운이 뭐예요? 재성운이에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성운이라는 것이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이 간여주동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성운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생긴다고 봐야죠. 아이는 제때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좋을 경우에는 자식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운이라는 게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땅은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무진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거 다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재물취득은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직하고 신용이 있고 고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고요. 토기운이라는 게 땅을 나타내니까 땅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따라서 신뢰감이 강하고 우직하고, 그러니까 신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사주를 분석할 때 비경갑제가 강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주식생활에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간여지동이라고 하더라도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밑에 관성운이 들어있잖아요. 이 지장간에 이 목기운이 간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간요지동인 일주 중에서 이 무진일주가 비교적 직장생활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사주 구성이 어떠냐, 다른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주를 딱 보시면은요, 일주에서만 모든 특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이 일주라는 것도 어때요? 나머지 6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고 봐야죠. 일주 자체만으로는 확고부동하게 나타내는 특징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일주 자체만으로는. 다른 오행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일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오년 정묘월 무진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자분이에요. 한때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남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이분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였고 부인이 판매를 했다고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1억을 번 적도 있답니다. 하루에 1억. 그리고 30년 전에 BMW 중에서 최고 사양,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요즘에는 BMW가 아주 흔해 빠졌는데 30년 전이라면 좀 다르죠. 그때는 벤츠 승용차 딱 끌고 오면 진짜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봤죠. 30년 전에는. 그런데 그때의 그 BMW를 타고 다녔을 정도였으면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도 많고, 그리고 자녀분들도 지금 뭐 골프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 명은 따님은 뭐 동시 통역사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이제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돈은 부인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그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 여자하고 바람피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하던 사람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중국으로 진출하는 붐이 일었었는데, 중국에 이제 가니까 가족들 떠나갖고 자기 혼자 중국에 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겠어요? 당연히 현지처가 생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중국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25살이나 어린 중국 여자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하고 하면서 사업이 더 안 됐고 지금 빈털털인데, 지금 이분이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이 여자를 잊지 못한다고 해요.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분들은 어린 여자들, 이 어린 여자를 참 좋아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한다 그래요. 아버지가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다 까먹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잘 보자고요. 이분이 목기운이 4개나 되죠. 1개, 2개, 3개, 4개. 그럼 목기운이 다 뭐냐면 관살이거든요. 관이라는 게 뭐냐면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관살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건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거든요. 이런 사주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입니다. 우선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절에 다니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업을 갖는다면 경찰 같은 이런 활인업을 하는 게 좋다고 봐야죠.
뭐 공부를 잘한다면 의사가 된다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분은 뭐가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없죠.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이런 사주가 이제 전형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죠. 나를 극하는 관살은 많은데 이 관살을 제어하는 금기운,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수기운이 없죠. 수기운이 뭐예요? 재성운으로 돈을 나타냅니다. 식신상간운도 없단 말이에요.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없으면 돈을 버는데 상당히 불리한 사주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큰 돈을 버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인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으니까 부인의 사주는 어떤가 그것도 봐야죠. 큰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지지를 보시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뭐예요? 도화살입니다. 도화라는 게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 도화살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를 좀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래서 부인도 괴롭히고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67세잖아요. 나이가 67세입니다. 결코 젊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봤을 때에는 일단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68세 갑술대운을 보면 천간은 기신인 목기운이 들어오고 지지는 진술충으로 정확히 깨집니다. 대운의 흐름도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던 거잖아요. BMW 타고 다니고 막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하루에 막 1억씩 번 적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놔야죠. 그때 돈을 모아놔가지고 뭐 건물이라도 하나 사놓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그냥 왕창 사놔가지고 계속 놔두던가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결국 지금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은요 여자분인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답니다. 그때 신청 사연을 받았을 때가 22살 2017년도니까 이분이 지금은 25살이잖아요. 그 당시에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간다고 휴학 중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이 매우 강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방에 이불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같이 뭐 여행을 간다 뭐 어쩐다 이러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이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도 그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어버이날 부모님과 양가 조부모에게 작은 성이라도 표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그랬더니 이 따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성적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고 어버이날 선물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겠다고 충돌을 했어요. 엄마랑.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버렸고 주말에만 들어오겠다고 카톡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오피스텔에서 하숙 중인 남친에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마는 아주 화가 나갖고 한 달 안에 독립하라고 따님 카톡에 답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싸우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딸 갖고 있는 분들 많죠. 막 딸이 버르장머리도 없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뭐 집 나가버리고 혼자서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따님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년 기해월 무진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성운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성운이 강한 사람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착이 강하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숫자 개념이 뚜렷한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재성운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월지 포함해서 4개 정도 된다든가 이런 건 지금 엄청 강한 거거든요. 재성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된다고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중에 또라이가 많습니다. 또라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엉뚱한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나쁜 말로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이제 3개나 되니까 비경겁제가 3개나 되니까 고집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다투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주에 뭐가 없죠?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입니다. 관성운이 뭐예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천방지축이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방도 정리 안 하고 항상 늦은 기가로 엄마랑 다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관성운과 관련이 있죠? 내 방을 정리한다. 바른 생활이잖아요.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다. 규칙적인 생활이잖아요. 이런 것이 관성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관성운과 관련이 있고 또 재성운이 이렇게 강할 때 자기 생각에 팍 빠져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가정운은 어떠냐?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운을 나타내는 목기운과 금기운이 없어요. 식신상간운과 관성운이 없습니다. 관성운이 남자를 나타내고 식상운이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결혼을 했으나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서 철이 들겠지만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철이 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남자분인데 을사년 기축월 무진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십 년간 양재동에서 화훼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했대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봐야죠.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이분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5년 전에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평생 아스피린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도 있고 하지정맥 이것도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재발 확률이 높아가지고 수술도 못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지정맥이 뭔지 아시죠? 막 여기 종아리 같은데 막 그 무슨 큰 핏줄 같은 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아버지의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건강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십성에서 건강을 상징하는 게 뭐죠? 식신상간운입니다. 이 사주에도 역시나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비경겁제 강하고요. 사주의 특징을 보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강하고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식신상간운이 없고 또 뭐가 없죠?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재성운하고 식상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재성운이 없다든가 식상운이 없다든가 하나가 없으면 더 노력을 해서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대운의 흐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부인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불리합니다.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동시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사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남자분에서 디자이너로 그 일을 했다는 그분처럼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으나 날리는 경우도 많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실하니까 30년 동안이나 화해 사업 했으면은 그래도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건강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가 이제 5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50대 대운이 개미 대운인데 한번 보세요. 이 개수가 딱 들어가면서 무게합이 되죠. 그러면서 화기운을 생성합니다.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예요. 따라서 화기운이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기신인 미토가 들어옵니다. 개미 대운도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60대 이후로는 괜찮죠. 그래서 이분이 50대에 건강관리를 잘 하면 60 이후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을사년, 기축월, 무진일, 임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운이 상당히 많죠?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2급 시각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직장을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유전적인 2급 시각장애라는 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뭐 잘 안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날 때마다 나는 형제덕도 없고 인덕도 없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외롭다면서 자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일전에 만난 남자는 한 번 만났다가 자기 출장 간다고 그 직장을 뭐 지방으로 옮긴다 그러면서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버리고 연락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60 넘은 남자를 또 만났는데 한 두 번 만나고 또 그 남자가 연락을 안 한대요. 외로워가지고 이제 남편이 물론 있지만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역시나 어때요? 역시나 금기운이 없죠. 지금 2급 시각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경겁제는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고집도 세고, 그리고 무진일주에서 진토가 배우자궁인데 어때요?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도 강하면서 배우자궁이 깨지니까 이런 사주는 이성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물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여기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연지에 딸랑 하나 있는 거잖아요. 남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운은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경겁제가 강한 경우에 재성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궁겁쟁제라고 하죠. 이 토기운이 하나밖에 없는 수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토기운이 극해버리니까 이 재성운이 어때요? 힘을 못 쓰죠. 그런데 가운데 식신상간운이 금기운이 딱 나타나면 이 토기운의 힘을 싹 빼면서 금생수로 이 재성운을 강하게 해주죠. 그래서 사주 척경에 나와 있는 그 군겁쟁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에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어때요? 29살서부터 68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아무래도 한 이 정도 임진대운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금기운이 대운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취득에 불리하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이 이제 55세 경자전이고 59세부터 을미대운이 진행이 되잖아요. 을미대운의 진술충미 사형살입니다. 사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운에 있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정민영, 갑신월, 무진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결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16년도에 제가 사연을 받았고 그때가 50세였거든요. 지금은 54세예요.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50세 정도면은 뭐 포기할 만하죠. 요즘에 이제 수명이 늘고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한 40살만 돼도 그 사람한테 뭐 결혼하라느니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40살만 돼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40살이면 연애 많이 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살에도 결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분이 20대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형제가 많고 막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많았으나 결혼은 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 지장간에 보시면 이 사주에 보시면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여자운이 약하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그런데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계수가 하나 있고 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장간에 2개나 있죠. 여자가 이제 뭐 연애를 하면서 뭐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결혼까지 가기에는 좀 약했다 이렇게 봐야죠. 일단은 이분이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요.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은 이성운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노처녀 노총각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주원국에 여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흘러가는 대운에서 18살서부터 27살까지 병호대운은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사주가 토기운이 5개, 화기운이 2개죠. 화기운이 2번째로 안 좋은 운이에요. 18살서부터 27살까지의 운은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28살서부터 37살까지 을사대운도 목생화로 화기운이 너무 강한 대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이 을목이 관성운으로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28세 을사대운에는 결혼을 할 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48세 이후에 들어옵니다. 대운에서. 그러면 대운에서도 여자운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48세 전까지. 그래서 50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집안 같으면 어때요?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딱 불러가지고 집안 대책 회의를 열잖아요. 막내가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누나라든가 형이라든가 나서가지고 자기 직장에 뭐 여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막 그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결혼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경겁제가 5개나 되니까 형제복도 없다고 봐야죠. 따라서 형제복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50이 됐는데 형님 건축업 도와주면서 어머니랑 같이 생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혼을 하기 힘든 그런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 특별한 직장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건축업을 한다. 그럼 거기 도와준다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노가다 뛴다는 얘기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올라 그러겠어요. 여자들은 시부모 모신다 그러면은 뭐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이민대운, 신축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운이 나쁘진 않습니다. 사연을 보낸 것은 과연 결혼을 하겠느냐 앞으로 그런 거였는데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주 구성도 여자운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이 예제에 나온 분들이 다 무진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무진일주인 분들이 아까 그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 여학생 빼놓고 대체적으로 성격 자체는 좀 우직하고 그리고 비교적 뭐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비경겁제가 너무 강할 때에는 고집이 세지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좀 피곤한 스타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일주론 무지인 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